네, 8개월 전 보여주었던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 봇입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도와서 움직일 수 있었다면 오늘 공개된 테슬라 봇은 완벽히 걷고 있습니다. 7,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거, 저는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터 토크 컨트롤을 보여주는데 이 다리 부분의 힘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 계란을 깨지 않을 정도의 힘 조절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테슬라의 자랑인 비전으로 주변 환경을 보고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정말 다른 업체는 하기 힘든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봇을 사람이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목표한 이미지를 인식한 다음에 이걸 짚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계 부품들을 이 빈통에 넣는 그런 과정들을 잘 수행해내는데요. 구글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이미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을 모방해서 훈련을 했다면 나중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컴퓨터 AI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사람 한 명이 훈련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수백만 개의 팔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킨다면 훈련 효과는 수천 배, 수만 배가 넘어갈 거예요. 실제로 엔비디아의 이 AI 로봇이 32시간 만에 42년치를 학습했다고 하니까 이 AI와 로봇이 합쳐지면 얼마나 큰 시너지가 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테슬라에서 보여주는 옵티머스 봇이 뭐가 다르냐고요? 저는 이 테슬라의 속도가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서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원엑스 테크놀로지스인데요. 이 정도 수준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수준의 로봇을 실제로 시연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해주고 싶어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남겼죠. 옵티머스 봇을 테슬라 차량보다 많이 팔 것이다. 진짜 말 그대로 1가정 1로봇이 보급이 된다는 말인데 진짜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인류를 단순 노동에서부터 해방하겠다. 여러분은 믿겨지시나요? 진짜 어쨌든 엄청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팅에서 그렇게 말했죠. 테슬라의 장기적 가치, 그 가치의 대부분은 옵티머스 봇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옵티머스 봇이 이렇게 스스로를 만드는 영상도 저번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로봇 자신이 스스로 로봇을 만들고 고치는 진짜 SF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가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번 주총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사이버 트럭이에요. 실제로 공개된 영상이 있는데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제가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우측 상단에 카드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사이버 트럭이 대체 언제 나온다는 거야? 라는 거였죠. 이거를 이번에 확실히 공개를 했습니다. Later this year. 어쨌든 올해에는 꼭 딜리버리를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확히 쐐기를 박았습니다. 테슬라의 여러 영상 속에도 슬슬 실물도 등장을 하고 있고 생산 라인에서 찍어내는 모습들도 공개되는 걸 보니까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회사는 12개월 만에 망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 이번에 테슬라가 주총에서 보여주는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테슬라는 잉여 현금 흐름표를 보여줬는데 솔직히 2022년 정말 힘들었어요. 경기 침체도 있고 자동차를 파는 테슬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가 넘는 성장을 했어요. 또 이렇게 많은 잉여 현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기가 네바다를 확장시켜서 4680 배터리 라인을 더 늘리겠다. 기가 멕시코에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다른 기업들은 주춤하고 힘들어할 때 테슬라는 오히려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근거가 있는 자신감으로 보여줘요. 또 이걸 뒷받침하는 자료로 전기차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전기차 팔아서 20%로 남기는 것은 테슬라밖에 없다. 중국 1위 업체인 비아디 역시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간단히 흑자인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니오, 포드, 폴스타, 리비안, 루시드 모두 만들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내면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테슬라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진짜 몇 년을 앞서 있다는 주장이 절대 허언은 아니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다져놓은 기반들이 슬슬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SD, 자율주행으로 쌓인 데이터가 진짜 지수함수의 형태로 급속히 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늘 겁니다. 2023년 봄 기준으로 어느덧 200밀리언 마일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킬로미터로 치면 거의 4억 킬로미터 이상 갔다는 말인데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니까 점점 주행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좋아지고 있어요. 며칠 전 한 유튜버가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이 웨이모는 몇 년 전 평가긴 한데 자율주행 부분에서 테슬라가 꼴찌, 웨이모가 1등을 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웨이모와 테슬라 두 자율주행을 비교한 영상이 최근에 올라왔는데 미국의 애리조나 피닉스 부분에서 대략 34km를 주행합니다. 결과만 보면 소요시간 같은 경우 테슬라는 26분, 웨이모는 54분으로 테슬라가 결국 2배나 빨리 도착했어요. 결론적으로 FSD,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정교해져가고 완성되어 가는 게 지금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유튜브나 관련 커뮤니티 돌아보시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한참 더 앞서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기다리던 신모델을 드디어 공개를 하려고 했으나 이 실루엣밖에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형태만 봤을 때는 이 모델 Y를 조금 줄여놓은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마스터 플랜 때 공개했던 이 두 모델을 합쳐서 5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거라고 합니다. 디자인과 제조 과정 모두 업계 최고일 것이다.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이대로면 조금 아쉽잖아요. 신차는 아니지만 모델 3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하이랜드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 중국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루머가 다시 한번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새로 생산된 모델 3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함해서 조금 더 스포티해질 거라고 합니다. 확실히 보시면은 기존 모델 3나 Y보다 전면 헤드라이트 부분이 더 날카롭죠? 게다가 최근 상하이 공장에서 보안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전용 사물함에 넣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으니까 또 제법 신빙성이 더해지더라고요. 확실히 기존 디자인을 좀 오래 해먹었긴 했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오래 롱런하려면 어느 정도 페이스 리프트를 통해서 리프레시를 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에서 약간 좀 특별했던 부분은 테슬라도 드디어 광고를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기존까지는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어그로와 화제성 덕분에 트윗 좀 그만해야 될 텐데. 또 올렸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니? 광고 없이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일론 머스크가 하도 난리를 쳐서 이제 화제성이 좀 떨어졌죠. 약간 단물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새로운 시도로 광고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한 번 더 회사의 비전과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별거 없었다라고 하면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테슬라가 참 계획대로 잘 해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기고 중요한 건 또 숫자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가 테슬라가 이룰 비전 역시야 더 기대가 되는 주주총회였습니다.